자, 세 번째. 코어 앤 스레드 테크닉. 자, 이거를, 저희는 막 가장 역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우리 뭐 하면 막 최초라 가지고, 뭔가 앞에 뭐 붙일 게, 아까 슈퍼, 매직, 이게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작, 이렇게. 한문서가.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사 형태로 생긴 거를 영어로 스레드라고 하죠. 그죠?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스레드 맞죠? 자, 그럼 스레드를 빼고 나면 몸통. 우리 저 몸통을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응? 몸통은 바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디라고, 코어가 좋아야 뭐 사람이 이 균형이 있고 뭐 있지, 그죠? 코어. 그 코어예요. 그래서 코어와 스레드의 어떤 다양성 아니면 어떤 변화에 대한 규칙 이거를 스레드라고 하고 그때 적용된 스레드가 나이프 스레드예요. 나이프 스레드 많이 들어봤지? 그냥 이 이름에서 딱 드는 느낌 뭐예요? 나이프 스레드. 응? 그렇지, 칼같이 생긴 칼. 그죠? 저거 조금 크게 만들면 우리 오이 이렇게 으스썰기 안 하고 저로 쫙 당기면 오이가 다 잘립니다. 칼날 스레드. 다 옛날에 그걸로 다 그 채소 썰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작아져가지고. 자, 표로 그리면 코어 앤 스레드 테크닉. 요 그림을 우리만 그릴 수 있어요. 아무 글로벌 어떤 회사도 이걸 따라할 수 없어. 최근에 한 회사가 요걸 따라 했더라고. 근데 특허를 좀 피해가지고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애라 가지고 좀 그래도 자가 우리 걸 뺏긴다고 이런. 그래서 보면 왼쪽에 보면 코어입니다. 코어가 2.8, 3.3, 3.8, 4.0, 4.3, 4.8 몇 개예요?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될까 이라.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몇 개예요? 6개. 코어가 6개입니다. 그죠? 여기는 D1, D2, D3, D4 아까 골질 얘기해 줬죠? 골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스레드 뎁스가 4종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코어 정하고 골질 보고 스레드 뎁스 정하면 되겠네? 이 규칙이에요. 그러면 뭐가 실현된다고? 똑같은 고정력을 낼 수 있어. 어떤 리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고 리치 폭이 얼마네? 코어 정하고 골질이 안 좋네? D3 딱 정하면 이 제품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거다. 이렇게. 알겠죠? 그게 코어 앤 스레드 테크닉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말이에요. 요게 스레드를 빼고 나면 요거를 코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적힌 게 코어예요. 3.3 코어라는 얘기야. 그럼 코어 3.3에 직경, 요거 4파이, 4.5파이, 5파이, 5.5파이. 0.5 단위로 늘어나는 규칙이 코어는 그대로 두고 나사만 길어지는 거야. 요 그림 이해돼요? 일반 임플란트는 이렇게 돼. 나사는 가만두고 코어가 커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어라는 의미를 쓸 이유가 없어. 그죠? 그냥 3.5파이, 4파이, 4.5파이, 5파이만 부르면 돼. 근데 우리는 똑같은 5파이에도 이 코어가 다른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 쓰니까 원장님들한테 설명하기 이것도 어려운 거지. 코어가 뭔데? 근데 방금 설명했잖아. 원장님, 코어는요, 사람이 코어가 튼튼해야 그냥 건강하다는 거 아시죠? 이런 게 시작하는 게. 일반 회사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희 제품은 항상 코어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강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임플란트 시스템의 강도, 우리 몸의 그 균형처럼 강도를 중시해요. 그러면 코어가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냥 다이아만 보고 쏙지 마세요. 야가 진짜 갖고 있는 코어가 얼마나가 중요한 거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5.5파이 형태고, 이게 4파이 형태예요. D4본이에요. D4본에다가 5.5 직경을 지금 이렇게 심어보고 있는 거예요. 억수로 와이드 하잖아, 그죠? 얘가 다 들어가고 나면 야가 된다고.
다 들어갔잖아. 이게 들어갔는지 흔적을 알 수 없어. 위에서 딱 보면 입구경이 똑같아. 그럼 코어는 똑같네? 근데 내가 팔을 이만큼 벌려놨으니까 이 뼈가 완전히 약한 건데도 고정력이 야를 D1에 박은 정도의 고정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NLH 장표에 보면 표가 이래 있잖아. 왼쪽이 코어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스레드 뎁스예요. 근데 이런 표가 다른 집에는 없어. 왜? 몸 한 개야. 날씬한 놈, 뚱뚱한 놈, 이거밖에 없어. 그죠? 우리는 날씬하면서 팔이 기네. 뚱뚱하지만 팔이 기네. 뚱뚱한데 팔이 짧으네.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픽해서 쓰면 돼. 아까 이거 보고 저장력이 강한 애 코어를 선택하고 골질이 약한 애 스레드를 정하고. 이 표가 우리만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워. 공부를 해야 돼요. 원장님들한테 좀 더 좋은 어떤 술식을 전파를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한테 보다 빠른 회복 기간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원장님들 설득해 줘야 돼. 그죠? 교육을 해 줘야 된다. 원장님 요렇게 코어부터 고르시고 스레드를 고르시면 환자분이 8개월 안 기다리고 2, 3개월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이해되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코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 2.8, 3.3, 4.0, 3.8, 4.0, 4.3 이렇게. 4.8.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여기 뭐 우리가 5파이 어떤 원장님이 5파이에 10mm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해. 원장님 저희는 5파이가 4개나 있습니다. 이거잖아. 그죠? 이거 봐봐. 직경 5파이가 하나, 둘, 셋, 4개나 있어. 다른 집은 이런 게 없거든. 다른 집은 요렇게 가거든. 이제 이해했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잘 몰랐고 우리도 원장님들한테 전파를 덜 했고 하니까 나가는 거 보면 일부 사이즈만 나가. 보면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양화시켜 줬는데 쓰는 사람은 그것만 쓴다고. 왜? 모르거든. 방금 이런 애들 날씬하면서 팔이 긴 애가 있는지를 모르거든. 그러면 그냥 4.5 줘 하면 그냥 원장님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4.5 노멀 한 거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거지. 요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NLH만 갖고 있는 완전 획기적인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원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먹히는 이유는 환자가 더 좋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원장님은 그냥 작은 걸로 이렇게 일반적인 드리링 하시고 그거 계속 심으면 쉽잖아. 그래서 환자는 좀 더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환자는 A를 심냐 B를 심냐에 따라서 기간이 확 달라지는데. 우리 메가젠이 기술력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의 여기에 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투머치 환자를 생각하는 거지. 우리의 고객은 원장님인데. 저 원장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 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뭔지 알겠죠? 우리가 좀 더 원장님들을 많이 생각하는 디자인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근데 우리가 포 라이프타임 스마일이잖아. 그죠?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자인데 또 거기 원장님이 없잖아. 인류의 건강한 삶,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맞춘 건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그럼 코어가 뭐야? 물어. 우리가 규칙을 정했어요. 하도 물어서. 일반적으로 코어는 픽처의 플랫폼 탑에서부터 3.5mm 아래 구간에 위치한 나사 빼고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탈로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10년간 질문이 들어요. 10년간. 코어가 뭡니까? 어디가 코어예요? 카탈로그에 9년 전부터 들어갔지. 처음에 안 넣어놨더만 자꾸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넣었는데 지금도 물어봐. 플랫폼에서 3.5mm 되는 지점에 직경입니다.
근데 그걸 왜 얘기하는데? 이런, 아, 자꾸 물어보니까 규칙을 잡은 거지, 여기다가. 그래도 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전체 평균 두께가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임플란트가 10mm, 11.5mm가 본에 들어갔을 때에 요렇게 우리가 테이프져 있으니까 정확한 두께를 못 재잖아. 이게 스트레이트면 잴 수 있지. 근데 이 전체 테이프의 평균 위치를 어디로 잡을래? 라고 잡아놓은 게 탑에서 3.5예요. 그렇죠?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엔리치 임플란트 포몰라 돼 있죠. 구치부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어는 3.8 이상부터예요. 아까 얘기했죠? 코어가 단단해야 강도를 견딘다고. 그럼 단단한 코어가 뭐부터다? 3.8부터 단단한 코어다 얘기하는 거고, 얘들은 약간 더 심미적인 뭐 이런 쪽이라서 견디긴 견뎌도 구치부 그 교합력은 다 버티기 어려운 디자인이다. 이런. 그렇죠. 여기 골질에 따라서 이렇게 앞니부터 속옷이 이렇게 가지고 조르륵 심을 수 있잖아. D1, D2, D3, D4. 자, 이렇게. 코어로 스트렝스를, 코어로 강도를 스레드 뎁스로 스테빌리티를. 강도와 스테빌리티를 한 번에 잡았다. 이런 것이지. 그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이프 스레드, 요 칼 그려놨죠? 칼날 같은 스레드예요. 우리가 칼로 싹 비면 안 아프잖아. 너무 날카로운 칼에 싹 비면 통증도 못 느껴. 그런 논리예요. 자, 일단 나이프 스레드가 되면 여기 일반적인 삼각나선은 요 흰 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프 스레드의 디자인을 우리 확대하면 요렇게 라운딩이져 있어요.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그죠? 그래서 저항력을 최대한 낮추면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가는 거하고 우회도로 가는 거예요. 면적이 요거를 다 더하면 이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일반 스레드보다 이렇게 곡면을 줘서 표면적, 뼈와 닿는 면적을 넓힌 거예요. 그러면서 저장력이 작용할 때 이렇게 분산되는 게 이렇게 내려가서 뼈에 잘 분산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를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만 해서 대답도 안 해주고 이러면 오늘 하루 종일 교육해야 돼. 실습 못해. 자, 그래서 이너프 서피스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골륜화 속도를 땡기려면 뼈하고 닿는 면적을 확보하는 게 역수로 중요한데, 여기 엔리치의 첫 번째 나사부터 10번째 나사까지 이렇게 8mm 길이의 5.5파이 엔리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을 첫산 있을 때 면적, 두산까지의 면적, 요 면적이에요. 비표 면적 이렇게 불러요.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뼈하고 닿는 면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썼던 임플란트 시스템 이지 플러스를 갖고 왔을 때 4파이에 7mm, 4파이 10mm, 4파이 10mm가 164 정도의 표면적을 갖고 있어. 그럼 엔리치로 비교하면 5파이였을 때는 6산, 그죠? 5.5일 때는 5산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길이로 보면 5mm. 옛날 임플란트 10mm를 쓰는 거랑 엔리치 5mm 쓰는 거랑 같은 뼈와 닿는 면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숏 임플란트가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긴 임플란트들을 많이 안 심어요. 표면 처리 기술도 올라갔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엔리치는 이렇게 되면 짧은 것도 되겠네? 이 생각이 또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딥스레드, 나이프 스레드로 표면적이 넓어졌습니다 해도 저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거는 5산만 넣어도 10mm 넣은 거랑 같아요. 이런. 자, 이런 얘기. 4.2mm만 들어가도 10mm라고 갖고 5.5는 5파이는 5mm만 들어가도 10mm 기존 임플란트 10mm짜리 쓰는 거랑 고정력이 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의 장점, 요렇게 요거 조금 요건 이해했죠? 라운드 양방향 요게 요 나이프 스레드예요. 자, 여기에 스레드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임플란트 시스템보다 4배가 넓더라. 이런. 예전에 우리가 처음 임플란트 엔리치 그 나이프 스레드, 딥 스레드 출시하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걱정과 욕은 저렇게 깊은데 뼈가 차겠어? 이거였어. 야, 저기 뼈 안 차. 근데 지금 10년 지나서 보면 다 찼잖아. 근데 그 욕을 한 2년 정도는 들어야 돼요. 왜 2년 정도 데이터 있어야 원장님들이, 아, 그래, 찼네. 이런 거지. 1년 인정도 잘 안 해주시니까. 결국은 걱정했던 게 다 찼어요. 이유가 있겠지. 표면 처리가 받쳐주고, 이 나이프 스레드의 장점이 또 있었으니까. 뭐냐 하면, 여기 공간이 4배 넓다는 거는 피가 그만큼 많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기 안에 깊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피, 블러드 서플라이, 그러니까 피 공급이 원활하게 훨씬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깊긴 하지만 그 안에서 뼈가 동시에 자라니까 결국은 기존 나사와 큰 차이 없더라. 이런 얘기. 자, 요게 틀어질라나? 자, 오른쪽이 일반 나사예요. 요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요거를 삼각 나사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triangle thread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나이프 스레드. 이렇게 심으면 기존에 있던 뼈에 압력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 내 원래 뼈가 있는데 구멍을 뚫고 나사를 박아 넣어. 그럼 짓이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짓이겨지니까 얘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이렇게 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나이프 스레드는 어떨까? 이렇게 네크로시스, 컴프레시브 네크로시스 되죠. 요래 눌러놨는데 지금 피가 통하겠어, 여기가? 우리 여기 꽉 눌렀다가 뛰면 찌릿찌릿하잖아. 그 피가 다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럼 야는 뭔가 회복기가 필요하겠네. 저거 꽉 눌러놨다가 다시 근데 내가 눌러놨다가 딱 뛰면 하얗다가 다시 놔두면 피가 들어오잖아. 야도 처음에 눌러놨다가 놔두면 지 상태로 가요. 우리 몸은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야는 아까 얘기했잖아. 칼날같이 치고 들어가니까 왔는지도 몰라, 뼈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야가 들어가면서 이 칼날같이 들어가니까 야가 차지하는 부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양쪽으로 라운딩을 줬기 때문에 면적은 훨씬 느리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뼈에 이렇게 압축력은 많이 안 주고 오히려 안쪽으로 이렇게 고정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안에서 피가 잘 도니까 바로 요것처럼 이렇게 뼈가 안 눌리니까 여기서 바로 피가 돌아요. 그러니까 훨씬 뼈가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D1, D2, D3, D4가 있었어. 아까 이렇게 심으면 초기 고정력이 3, 4, 5, 6개월 된다 했죠. 자,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코어가 3.3으로 통일되고 직경이 4, 4.5, 5, 5.5예요. 박으면 요 홀이 똑같잖아. 드릴링은 똑같아요. 3.3 코어용 드릴링이야. 자, 딱 박으면 어떻게 돼? 초이고정이 같은 결과를 못해. Excellent initial stability. 이분 본의 신경 안 쓰고 된다. 이런. 강도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죠. 아까 기존에 11도였는데 우리가 5도로 줄였잖아. 그럼 여기 살 두께가 더 생길까, 이거? 이해되죠? 요렇게, 여기가 커넥션이고 여기가 외부 두께야. 그럼 같은 사파이라고 치면 요 각도를 자꾸 세우면 세울수록 야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론상은 커넥션 앵글이 작을수록 이게 이론상은 강도가 더 높아야 돼요. 똑같은 외형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엔리치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동일 직경 대비 강도가 높아요. 3.54파이로 치면 우리 시스템이나 54G4 거보다 강도가 높아요. 3.54에서 요 4파이 테스트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코어로 강도를 그다음에 스레드로 안전성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3.5파이다 하면 코어가 2.8이고 최외곽 다이아가 3.9예요. 근데 왜 3.5라고 부르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도 3.54, 4.5 이래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코어의 테크닉 규칙을 썼기 때문에 코어를 항상 먼저 얘기해야 돼요. 코어 얼마짜리 4파이, 코어 얼마짜리 4.5, 코어 얼마짜리 5.0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5는 코어 하나예요. 2.8. 그럼 4파이는 코어 3.3이에요. 얘도 하나야. 그 다음에 4.5부터는 3.3코어가 또 있어. 3.3에 4.5가 있어요. 근데 노멀리하게는 3.8코어에 4.5가 요 일반 라인업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쓰는. 여기 스레드 뎁스를 유사하게 그냥 한 개로 두고 그 코어를 넓혀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4.5는 3.8코어가 되는 거지. 이거는 바로 이해 안 되면 공부 좀 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아예 그거 잘라가지고 들고 다니면 돼. 아, 요즘은 사진 찍으면 되겠네. 그죠? 전 옛날에 이거 잘라 들고 다녔는데. 자, 여기서 2.8과 3.3은 몰라 사이트에 쓰기에는 강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3.8코어 이상을 몰라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라벨에는 다른 회사에서 쓰지 않는 갈로가 있어요. 이 갈로가 코어예요. 여기 이거 뭐지 하고 생각했었지. C가 놀랍게도 코어의 약자입니다. 그죠? C 2.8, 3.3, 3.8, 4.8로 됐죠. 요 같은 오파인데 4.3코어를 달라 하셨는지 4를 달라 하셨는지를 체크해야 돼. 3.3을 달라 했는지 3.8을 달라 했는지를 체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장님 구치부는 3.8코어 이상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코어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희한테는.